안녕하세요, 가시환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1.3% 급등이 나오면서 이번 주 종가가 2862포인트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이 정도면 2900포인트 그리고 3000포인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좋은 시장의 수급과 함께 굉장히 맑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0.8%의 상승과 함께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고, 어제는 조그만 반대 움직임이 나왔었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무엇보다 네이버하고 삼성물산 그리고 금융주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저 PBR 관련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오늘은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에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기관은 1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합쳐서 2조 5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코스피의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더라도 양매수로 2조 원을 넘겼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순매수가 얼마만큼의 큰 매수세인지 한번 체감을 해보시고요. 또 코스닥을 보면 반대로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1조 2천억, 기관은 5,800억, 어제를 또 뛰어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항상 주도를 했던 업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관까지도 같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패턴과는 조금은 달라진 패턴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물론 기관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의 이틀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삼성전자 하나에만 집중이 되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 다양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기관의 순매수는 오늘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집중을 했었고, 기관은 전체 대형주를 바스켓으로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기, 유한양행, HLB. 역시 삼성전자에 많이 집중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신한지주, 삼성물산. 자,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했고, 또 저피별 관련주 이쪽에도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이버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전날은 확인해보니 미국 시장이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움직임이 없었고 바로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케이는 고점 부근에서 조금은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다소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중국 상해지수는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국내 시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날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그럴 때는 비교적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권의 시장을 보더라도 오늘 시장은 결코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크게 나쁜 시장도 아니었지만 유독 오늘 국내 시장에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의 큰 역할이라든지 또 어제 발표가 되었었던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인센티브, 그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시장에 크게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었죠.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돌파했고, 우선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것은 약 8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상치를 거의 30% 가까이 크게 뛰어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이 18년도 3분기였어요. 그때가 17.5조였고요. 그리고 21년 4분기하고 또 22년 1분기, 이때는 영업이익이 약 14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얼마나 실적이 많이 올라왔는지 그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업황 사이클이 도래한다면 직전 사이클상 실적이 가장 좋았을 때 그 실적을 뛰어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 21년도에는 18년도의 실적은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더 많은 상승이 나왔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기업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양화되면서 기업을 바라보는 밸류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연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이클에는 무엇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결코 실적이 과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주가의 더 큰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I 반도체죠. HBM 쪽. 그게 3년 전에 없던 포트폴리오가 추가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적이 아직까지는 피크가 아닐 거예요. 엔비디아발 실적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1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여전히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엔비디아로 제품이 공급이 된다고 해도 그게 주가의 정점을 나타내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바라봐야 되는 관점 자체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이클상 고점일 때 제가 실적들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17.5조, 18년도에요. 그리고 21년도에는 14조 원. 적어도 이때 실적만큼은 근접하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부분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일단은 사이클이 다시 한번 도래한다면 그 전에 없던 부분들이 새로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기업의 밸류가 다시 한번 재정비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게 바로 AI 반도체, HBM 쪽이에요. 따라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과연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조금 글씨가 악필로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장중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지금 86,400원, 500원, 한 2%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지난 4월 고점이었죠. 그 고점을 소폭 돌파한 위치예요. 또 주봉상으로 볼게요. 제가 주봉상으로 항상 추세를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고, 이 추세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첫 번째 반드시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직전 고점을 반드시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반등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되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추세상 저점을 터치하면 매번 고점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돌파를 했지만 최소한 9만원까지는 한 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조금은 길게 본다면 지난 고점이죠. 96,800원. 지금의 추세라면 여기도 한번 터치해볼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과 기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기대감 자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점을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제처럼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온다면 약간은 우려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오늘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퀄테스트 통과라는 그런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부분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발표될 수 있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MLCC 기업, 삼성전기도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보면 작년 고점 매물대, 여기를 이번 주에 확연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5번의 고점이 형성이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 콘덴서도 비교적 흐름 자체는 좋지 않지만 이번 주 들어 계속 빨간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항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MLCC 기업이 있고, 이제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오늘 국내 증시가 선방하는 두 번째 이유. 자, 어제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제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한번 다시 압축해보면, 첫 번째는 법인세와 배당세를 분리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 부분은 직전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냈을 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 환원이 3년치 평균보다 5% 이상 증가하게 된다면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겠다 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 이상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면 그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배당도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금융주, 자동차 기업, 또 연초에 강세를 보였었던 삼성물산, 지주사들이죠. 그런 기업들은 정부에서 세액 공제 발표를 했던 만큼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주가의 강한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주라든지 또 자동차 기업들, 그리고 지주사들, 대표적으로 연초에 기대감이 있었던 저 PBR 관련주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조금씩 살펴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LG전자까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두 기업 모두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될 거예요.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좋은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정말로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